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14번째 탄핵을 시작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오늘 탄핵 표결한다고 지금 예고가 되어 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14번째 탄핵을 민주당이 지금 이제 절차를 밟고 있는 건데, 이 정도면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 미친놈들 미쳤다. 탄핵 중독증, 이 말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탄핵의 일상화, 하루는 탄핵, 하루는 특검. 이제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수레바퀴를 굴리고 있는데요. 아마 민주당은 이제 이런 프로세싱에 물들어 있는 것 같아요. 탄핵이나 특검을 발의를 하고 강행 처리를 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되거나 또는 뭐 자진 사퇴를 하거나, 그게 이제 한번 무산이 되면 또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또 굴리고 또 굴리고 또 굴리고, 무한 반복되는 탄핵 특검, 탄핵 특검, 탄핵 특검, 탄핵 특검. 이제 그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계속 끌고 간다. 그 이제 등장 인물만 달라지는 거죠. 해병대원, 김건희 여사, 그 다음에 이진숙, 또 뭐 검사들. 지금 이번에 이준석 방통위원장 탄핵을 한 것은 2인 체제로 그 박문진 KBS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것이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보면은요, 회의 소집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 2명 이상이 요구를 하고 방송통신위원장이 소집을 하는데 재직위원 과반의 결정으로 의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방송통신법 위반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방송통신법을 살펴봤다는 건지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당에서는 이런 것을 습관성 탄핵 중독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지난 5월 말부터 22대 국회가 시작됐잖아요. 6월, 7월 두 달 동안만 국한시켜서 딱 보면은 탄핵이 7번, 특검이 10번입니다. 지나가던 강아지가 묻겠어요. 정말입니다. 거의 매주 탄핵안 특검 이걸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진숙의 경우는 임명된 다음 날 바로 탄핵을 하는 거니까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일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만 국한해서 본다면 4번째 탄핵. 방송통신위원장은 3번,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이 1번. 그래서 4번입니다. 이것도 역시 기네스북. 지금 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도 특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특검 후보도 야당이 고르게 해놓고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특검 발의한 거 없냐?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하나 있습니다. 김정숙 여사 외유에 관한 거, 인도 타지마을 갔다 온 거, 그거 특검하자,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2달 사이에 탄핵안을 7건,
특검법 9건 쏟아낸 민주당. 헌법상 탄핵 소추라고 하는 것은 공직자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합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하루 만에 쫓겨날 만큼 중대한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탄핵이나 특검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아주 예외적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민주당과 야당은 2달 사이 탄핵 7건, 특검법 9건 발의를 했는데 하루는 탄핵, 하루는 특검 이런 식인데 그동안 여야가 합의 처리한 민생 법안은 제로, 단 한 건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국회는 차라리 해산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근데 우리나라 헌법에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을 가지고 있다가 그 조항을 없애버렸거든요. 현재 이제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히 탄핵에 관해서는 근데 대통령이 거부권도 행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까지 가고 그 기간 뭐 5달, 뭐 6달 이렇게 그 해당 공직자의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국정이 중단이 되는 거죠. 마비가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엄청난 이제 피해가 발생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탄핵이 기각이 되면 이건 사실은 무고죄에 해당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국회가 무고 행위를 저지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런 탄핵을 발의한 그 정당이나 그 해당 국회의원들 그 사람들의 의정도 중단돼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고위공직자의 직무가 중단이 되면은 그런 뻘짓을 헛짓을 한 국회의원도 직무가 정지가 돼야죠. 그래야 상응하는 그런 조치가 될 수 있는 거죠. 고위공직자의 직무가 정지되는 그 기간만큼 그 탄핵소추안을 기각될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그 국회의원도 세비를 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뭔가 책임지는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 이른바 이재명 재판 거래 의혹, 이 당사자인 권순일 전 대법관 검찰이 드디어 소환 조사를 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 검찰 조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만 집중이 돼 있다는 겁니다. 권순일 씨가 대법관 퇴임 후 11개월 동안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있으면서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다. 우리는 거기에는 사실은 관심 없습니다. 그보다는 재판 거래가 있었느냐. 이재명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그 내막에 권순일은 무슨 역할을 한 것이냐. 김만배는 무슨 역할을 한 것이냐. 이거거든요. 권순일 씨는 대법관 재임 중이던 2020년 7월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판결을 유죄에서 무죄로 뒤집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전후해서 김만배 씨가 권순일 대법관 사무실을 8차례나 찾아갔습니다. 대법원에 있는 뭐 이발소가 좋아서 거기 머리 깎으러 갔다. 처음에 김만배가 그런 거짓말을 했었죠. 권순일 씨는 퇴임한 뒤에 화천대유에서 고문료 1억 5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드러난 것만 그렇습니다. 50억 클럽 이런 얘기도 있었죠.
김만배 씨가 권순일 대법관한테 이재명 무죄 청탁을 했다는 말, 이런 말은 대장동 일당들 증언으로도 여러 차례 나온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나라 대법원 문 닫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문 닫아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은 그러나 검찰 수사를 사실상 뭉갰고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뒤에도 검찰은 대장동 본류 수사가 먼저라면서 수사를 미뤄왔습니다. 그리고 겨우 소환 조사를 했는데 그마저도 변호사법 위반만 들여다본다는 것이니 도대체 검찰의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수사를 못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법원은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3차례나 기각을 했고 이번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 압수영장만 발부를 했습니다. 법원도 제 식구 감싸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